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인생 첫 임시보호를 멋지게 끝내신 만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춘입니다. 우리 둘밖에 없는데 환호성 지르는 그쵸? 거 너무 웃겨요. 정원이의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행복해. 오랜만에 어떤 개와 붙어있는 그러니까요. 소파에서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빠르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창천동에 살고 있는 해방촌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창천동에 살고 있는 30대 동거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만춘입니다. 글 쓰는 일로 먹고 살고 있고요. 가끔씩 혼세님 방송에 나와서 강아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강아지 얘기를 했을 때가 한 달 반 정도 전이었고 믿을 수 없어. 나는 1년 전 같아. 그때 제가 연말에 충동적으로 홍성보호소에서 구조한 하리라는 귀염둥이 강아지를 이제 임시보호를 해주셔서 그때 임보 5일차에 네. 출연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네. 하리가 기다린다면서 제가 헐레벌떡 갔었죠. 그렇죠. 왜 그랬지? 요런 거부터 그냥 쭉쭉쭉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5일차가 됐을 때, 임시보호 5일차가 됐을 때랑 네. 총 딱 45일 맞춰서 하셨었던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네. 45일이 지나서 이제 임시보호를 종료한 네, 그 소회를 일단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EBS 다큐멘터리 같아요. 되게 너무 막. 지금 굉장한 대서사시였죠. 45일간의 여정 이러면서 이렇게 다큐 45일. 시작할 때 막 이렇게 큰 드론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띄워가지고 맞아. 빠바바 그러면 이제 건축탐구 집처럼 맞아. 만춘님이랑 파트너분이랑 그 하리를 이제 손에 안고 손을 흔들면 드론이 이제 멀어져. 그거 같았어. 지금 45일간의 여정. 지금 거의 그런 느낌. 네. 45일간의 여정. 일단 그게 4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 450일간의 여정 끝나고 나서 내가 누더기가 된 느낌? 네. 이었고 진짜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나만 개 없어 였는데 맨날 아침에 이제 제 파트너랑 둘이 침대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개 있다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요즘에 일어나서 우리 개 없다 하고 깨거든요. 하지만 또 산책도 없지. 그래. 원래 이렇게 같이 가는 없지. 거니까. 근데 산책하면서 생각나긴 해요. 아무튼 그런 어떤 격동에 45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다 지내고 나니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일이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맨날 만춘이한테 만춘이 임보가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일 힘들진 않아. 임시보호가 제일 큰 일입니다를 얘기해도 아닌데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 사람이 이제 폭삭 속았수다.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하리는 이제 입양을 갔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요 에피소드 끝에 왜냐면 입양자분이 출연하신 거는 또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그럼. 네네네네. 일단 임보를 종료하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나는 이게 45일 만에 정말 딱 끝난 게 너무 기적 같아. 저도요. 네. 이게 무슨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통 일상생활은 우리가 서사의 완결성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나 문인 같은 얘기한다. 역시 글 쓰는 사람이야. 빅진성 이런 거 얘기해야 문인 같지. 세상에. 근데
일상생활은 그래서 보통 그냥 자질구레하고 느닷없는 데서 시작해서 느닷없이 끝나고 이러는데 이 하리의 인보는 정말 이 시작과 이 마무리가 혼세님이 계획한 45일대로 이렇게 촥 이렇게 펼쳐져서 저는 사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마음 편한 인보긴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인보하시는 다른 분들의 진짜 어려운 점이 이 강아지가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고 하는 그 막연한 불안함이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인보 난이도로는 가장 낮았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만추님이 결과적으로 그걸 되게 완결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괜찮은 가족이 안 나타났으면 만약에 못 보냈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연장을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하거나 릴레이 인보처를 구했을 텐데 이게 저도 인보를 짧게 한 것까지 한 3번을 해봤지만 임시로 데리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그냥 임시 정도의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명언 쏟아내냐고 했죠. 아, 그렇지. 임시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임시로 보호할 수는 있어도 임시로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무슨 문장이 있었어요. 그때 나한테 뭐지? 말한 그 뭐지? 보호는 임시였지만 사랑은 임시가 아니었다였나? 이것도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내가 얘기해놓고 갑자기 몰라. 그 밑에다가 윈스턴 처칠 이런 다음에 흑백으로 딱 처리하면 이거 명언이다. 일단은 그냥 다 그 흑백으로 처리는 해야 돼. 명언 계열은. 그쵸. 그치. 그런 다음에 그 왜 흑백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종이 사각사각사각 소리 있죠. 그치. 맞아요. 보호는 임시였지만 사각사각. 사랑은 임시가 아니었다. 그런 대화를 안 했나 봐. 아니야, 했어. 아니면은 거기서 했나 봐요. 그 DM으로 했나 봐요. 아, DM으로 했나 봐요. DM으로. 저희도 너무 지금 또 계정이 지금 또 이게 여러 개가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인스타 계정이 최대에 달해서 더 이상 인스타를 개설할 수 없어요. 왜 최대에 달했어요? 이게 업무가 같이 있어서 저는 뭐 북페어도 하고 출판사 계정도 있고 하니까. 그치. 여기 있네요. 어디? 진짜 임시로 하는 보호는 있지만 임시로 하는 사랑은 없어. 어머 세상에. 뭐 라임도 맞추셨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너무 팟캐스트 오늘 제목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캡처해서 보내주셔서 기억이 또 안 날 수 있어가지고. 본인이 한 말인데 그럴 수 있죠. 네, 요즘 정신머리 없는 기간이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하던 얘기가 사실 그거잖아요. 만약에 못 가고 다른 릴레이 임모처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임시보호를 부탁드린 이유가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버거워서 일상적으로 하리를 같이 케어하기 어려워서 일이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45일 뒤에 못 가서 만추님은 거기에서 끝났더라도 그게 사람 마음이 너무 고통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결과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니까 그렇지 45일 안에 진짜 좋은 가족이 안 나타났으면 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말하다가 다른 분들이 임시보호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보의 기쁨을 또 같이 얘기하죠. 보통은 기쁨과 슬픔인데 우리는 슬픔 먼저 가고 기쁨이 더 크니까 고진감래로.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사가 좋았다. 정말 인보자가 꼭 필요하고 인보자가 제일 항상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보자가 사랑을 듬뿍 주고 안정적인 환경을 줘야 이번에 하리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직접 만나본 분이 얘 너무 성향이 너무 우리 강아지랑 이제 둘째로 갔는데 하리는 지금 있는 강아지랑도 너무 잘 맞고 우리 가족이랑도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차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게 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바로 보호소에서 나왔는데 바로 괜찮은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리도 처음에 무서운 게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보자 역할은 정말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강아지가 45일밖에 보호를 안 했는데도 그 45일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보면서 굉장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일 수도 있지만 약간 자아 효능감. 장난 아니에요. 얘가 사랑을 주면 이렇게 바로 변하는구나. 이게 너무 맞아. 신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집밥 매직이 있다고. 진짜로. 집밥 먹이는 순간 애들이 진짜 바뀌는 매직이 다른 있다고.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만 보이잖아요. 맞아. 사람들한테 구구절절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야 돼. 그냥 보는 사람은 몰라. 모르지. 얘가 뭐 그냥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똑같이 생겼지만
행동 패턴이 되게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그리고 표정도 미묘하게 바뀌어. 애들이 이목구비 위치가 똑같아도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린 털 색깔도 바뀌어서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맞아. 그러면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왔을 때 생각보다 너무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당황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좋았다. 초반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가볼까요? 이게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서 뿌니라는 강아지를 이제 같이 키우긴 했지만 전설의 강아지 뿌니 15살에 우리 뿌니도 너무 귀엽지. 키워보긴 했지만 제가 주보호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제가 인생에 경험한 강아지는 뿌니밖에 없단 말이에요. 뿌니 없어. 뿌니야. 네. 그래서 약간 사랑을 한 번밖에 안 해본 사람이 애인을 20살 때 사귀어가지고 결혼까지 이렇게 직진한 사람은 그 연애와 그 결혼의 경험이 그거 하나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동거 천재로서 동거를 4번이나 해서 막 동거가 어쩌니 이러쿵저러쿵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책도 내고 막. 더 사랑하면 결혼하고 덜 사랑하면 동거하나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도 제가 아는 강아지는 뿌니였는데 그렇게 다른 강아지를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뿌니 이꼬르 개였던 거야. 근데 개가 다른 개가 있을 수 있고 개 성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점이 처음에 제가 되게 당황했었던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예를 들면 어떤 행동에서 좀 당황했어요? 저희가 막 하리한테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고양이의 영혼이 강아지한테 잘못 들어가서 얘가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강아지인데 좀 이렇게 식빵 굽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고양이의 영혼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뿌니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저는 정원이랑 살다 보니까 네. 하리도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그럼 봐봐요. 지금 정원이도 약간 식빵 굽듯이 있고 되게 고양이 같은 강아지인데 하리도 그렇지. 지금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리가 왈도라는 강아지가 있는 집에 이제 둘째로 가서 이제 왈도 오빠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왈도 오빠도 그렇잖아. 100%예요. 제 주변 강아지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본인 경험으로 100%. 걔들은 다 식빵을 구워. 그럼 애들이 다 소심하고. 근데 그런 강아지가 처음이니까 강아지의 성격이 이렇게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개 같아, 막 강아지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강아지에 대한 편견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막 깡총깡총 다니고 쪼를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애교 부린 다음에 이렇게 배를 발랑 까고 막 나를 보면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막 이런 강아지를 이제 생각했는데 하리는 굉장히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좀 좋아하고 그런 강아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떤 그런 강아지의 성격의 다양성에 깜짝 놀람. 모든 같은 강아지를 상상하고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사람처럼 다 성격 다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른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럼. 심지어 우리 엄마는 지금 정원이의 성격에 정원이를 너무 예뻐하지만 약간의 어떤 불만이 있어가지고 제가 날 무시한다. 너무 웃겨. 강아지 같지가 않다. 그게 어른들이 강아지를 제일 높이 쳐서 대우한다니까요.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제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하리가 왔을 때 엄마는 또 하리한테 굉장히 꽂혔었고. 내가 눈을 똑바로 보고. 임시보호하면 안 될까? 엄마 임시보호하면 얘 입양 못 가. 그지. 그리고 엄마도 나이가 있고 이런데 입양처로 별로 이렇게 추천하기 어려워. 너무하다. 왜냐면 뭐 70대 이러니까. 엄마인데. 하리의 기대 수명을 볼 때 뭐 85세 이 정도까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하루에 산책 3번 되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시보호 얘기를 엄마가 살짝 했을 때 안 된다고. 엄마 나이 문제로 반려당했네요. 네. 또 그게 이제 각자 기준이 다른데 제 생각에 70 안 된다. 힘들죠. 그러면은 막상 강아지 없어 얘기를 맨날 하다가 막상 강아지가 있어 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쁨은 개가 있다는 것 자체. 인터뷰를 진짜 이렇게 있다. 할 거라고? 지금 팟캐스트 진행을 한 5년을 하신 분이 지금 개가 있는 기쁨이 뭔가요? 개가 있는 기쁨? 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딱 봤는데 개가 있어. 그래서 가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리 옆에 앉아가지고 하리를 하염없이 만지는 거. 그래서 막 혼자 두런 잘 잤어. 막 언니 무슨 꿈을 꿨는데 막 꿈에서 너가 막 없어져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치만 너는 잘 있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한참 막 해. 하리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 말이 많은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이렇게. 그런 어떤 행복함들이 되게 많았고 고생이라는 점은 제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에 헬스도 2-3번 가야 되고 축구도 2-3번 가야 되는데 축구를 하고 집에 올 때 진짜 완전 터덜터덜 온단 말이에요. 진짜 모든 전력을 다 썼어. 그렇죠. 집신신 성동일처럼 오는데. 뭔지 알죠? 집신신 성동일 짤로 온 다음에 그 물결에 흘러가는 성동일처럼 이렇게 오고 있는데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상황에 모르시면 인터넷 더 하시고 지금 다시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만추님네 집이 계단 없는 5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3층도 빡센데 5층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계단 없는 5층을 일단 하리를 그러니까 위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그쵸. 계단 없는 5층이래. 클라이밍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밧줄을 타고. 하리를 위해서 이제 하루에 일단 기본 3번은 거기로 왕복해야 되는 것이 천국의 계단 탈 필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천국의 아니야. 계단 있는데. 그게 좀 체력적으로 붙였어요. 진짜 힘들어. 그나마 우리 집은 거주민이 2명이니까 네.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 진짜 혼자 돌보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그거를 다 혼자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이날은 뭐 제가 그 중에 친구 부모님 장례식도 있어서 거기도 가야 됐고 그러니까 아예 피치 못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있을 때 대체 이 애를 누가 산책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계속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면은. 맞아요. 그 부분이 조금 빡센 부분이었다. 네.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만추님이 이런 게 정말 힘드시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하리가 밥을 안 먹는 점, 입이 짧은 강아지인 점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근데 그거 덕분에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엄격한 훈육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 그게 처음에 모르는 강아지를 데려오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얘가 갑자기 뭐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데 강아지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공격의 신호라던데 이때 눈을 피해줘야 되는 건지 눈을 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기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내가 여기서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건지 막 그것부터 해서 얘가 밥을 안 먹는데 밥을 어떤 순서로 줘야 되는지 그리고 간식을 이렇게 주는데 이럴 때 간식을 줘도 되는 건지부터 막 온갖 것들이 막 다 궁금해가지고 별거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별로 많이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나는 그것도 물어보고 산책할 때 왜 얘가 산책할 때 말을 안 듣느냐. 이때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강인함을 보여줘야 될까.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강아지 키우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있었어요. 뭐요? 모두 말이 다르다. 진짜로. 개박에 사바사. 진짜.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는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게 진짜 보호자가 되는 과정이야. 콘세님은 저한테 이제 영상 보내주면서 이렇게 산책 훈련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다른 친구한테 공유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훈련을 했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친구가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있지. 이건 절대 안 되고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막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 근데 걔 얘기를 들으면 또 논리가 이해가 돼.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에는 내가 그냥 일관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택을 했죠. 약간 그래서 저의 산책 선택은 그거였어요. 가는 길은 내가 정한다. 하지만 얼마나 냄새를 맡거나 거기에 머무를지는 너에게 따라주겠다. 그래서 속도는 하리한테 맞추고 디렉션만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기준 정하는 것도 좀 맞아. 그 인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진짜 어렵지만 동물이 또 어려운 점은 나도 지금 그 갈피를 못 잡겠는데 다 말이 엄청 다르고 맞아. 근데 얘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너 왜 그러는 거니? 맞아. 너 왜 한 나무에서 이렇게 15초씩 냄새를 맡는 거니?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없잖아요. 혹시 뭐가 불안하냐? 맞아.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좋아서 이러냐 싫어서 이러냐. 그거를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정하고 얘는 이런 거야 라고 믿으면 그거를 믿고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진짜 보호자의 너무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마법처럼 고쳐져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밥도 안 먹어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바로 밥을 잘 먹고 산책 말 안 들어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바로 막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 하리를 제가 임보를 4개월을 했으니까 근데 또 다른 강아지였으면 또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밥을 맛있는 걸 또 초반에 많이 먹었었잖아요. 환심을 사느라고 막 또 갖다 바쳤죠.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살을 찌우느라고 계속 먹여야 돼서 맛있는 거 많이 먹였고 만추님네 이동했을 때는 어쨌든 4개월이나 있던 집에서 이동한 것 자체가 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심 산다고 뭐를 이렇게 많이 막 주셔가지고 분명히 이제 제가 그냥 맨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줘라라는 거를 문서에도 쓰고 중간에도 얘기했는데 뭐 얘가 너무 밥을 안 먹는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참 그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으로 만추님이 그러면 이제 맨사료를 주고 이건 나중에 줘야겠네요 라고 해서 네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밥 잘 먹음이 강아지가 됐다.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엄청 뿌듯해요. 할머니처럼 자꾸 애가 살이 빠졌다는 거야. 근데 살이 빠졌어. 내가 무슨 말이냐 살이 빠질 리가 없다. 그랬더니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빠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 가서 재봤는데 안 빠졌더라고. 내가 막 너무 말랐어. 말면서 막 재봤는데 똑같고 7.4kg였다. 그리고 이제 애가 자꾸 밥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안 먹어도 되니까 안 먹는 거다. 바로 치우시라. 우리는 밥을 줬다. 우리는 몇 끼 줬다. 걔가 안 먹으니까 치우시라. 그랬더니 근데 뭐 언제부터도 안 먹었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냥 치우시고 좀 있으면은 이제 심해지면 공복토를 한다. 어머 그럼 그때 줘야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안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맞아요. 왜냐면 저희 집에 오는 애들이 다 밥에 식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도 식탐 없지, 얘도 식탐 없었지 처음에. 그리고 하리도 그랬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든 막 기분 좋을 때 간식 주고 뭐 하고 해도 잘 먹는 집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간식이 없으니까 훈련이 안 돼요. 맞아요. 얘가 간식 말고 다른 좋아하는 행동이 있는 것도 딱히 아니잖아. 어렵더라고요. 장난감도 안 갖고 놀고. 장난감 갖고 놀다가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노는 꼴이 되잖아요. 나만 막 역할놀이 와 어디 있을까? 못 찾으면 내가 찾아 여기 있네. 그 애는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 지금. 그리고 보호하는 동안 저희 집에 워낙 손님이 많이 왔어서 안 그래도 원래 손님이 많은 집인데 지금 저희 집에 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개 바라기 친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와글와글 몰려와가지고 막 아련하러 오셨지. 막 쓰다듬고 막 냄새 맡고 끌어안고 얼마나 싫어하던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2인 가구가 차분하게 사는 재택 비율이 높은 조용한 집이라고 해서 보냈지만은 손님 굉장히 많이 오는. 다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왔어요. 또 얼마나 재밌었을까. 막 이게 다르네, 막 저게 다르네. 막 어떤 그 동네방네 빅이벤트였었겠네.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산책이었어요.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산책을 같이 못 가는 게 되게 어떤 로망인가 봐요. 반려동물과 함께 밖을 나가는 게. 그래서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산책이 약간 대규모 이동처럼 돼가지고. 그 범죄와의 전쟁 오프닝처럼. 가자! 일렬로 쫙 서가지고 오션스 11 이런 것처럼. 그렇구나. 네. 저희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총 3번의 신청이 왔었죠. 하나는 미국, 하나는 캐나다, 하나 한국 이렇게 글로벌하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청이 왔는데 저는 진짜 너무 이런 구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셋 중에 어느 집도 되게 적합하지 않은 집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입양을 갈 수 있는 시기의 문제가 좀 있었거나 아니면 이사 계획이 있었거나 약간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실 이런 게 입양 가는 타이밍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 사실 제가 다 가고 싶은 집이었어요. 네, 그 새 집 어디든 그러니까요. 내가 가고 싶다라는 할인은 못 가는데 되게 저는 갈 수 있는데 저는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저도 방 한 칸이면 되는데 너무 멋진 집들이 제안을 많이 주셨고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은 아직 거취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아서 약간 국가 이동을 할 수도 있는 비욘세 청취자분이 신청을 주셨었는데 그게 첫 신청이었었는데 맞아. 그때 주셨던 신청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계속 살지 아니면 어느 나라로 옮길지가 여름이 지나야지 결정이 된다. 근데 되게 자세하게 신청서를 써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가서 신청을 해도 되는데 혼세님이 너무 입양 신청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힘이 되고 싶어서 신청서를 일단 보내본다 하시는 너무 거예요. 힘이 됐어. 진짜로. 그때도 뭐가 안 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도 고려해봐 주셔도 된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때가 첫 신청이 들어온 거였는데 진짜 그때 정말 눈물 날 것처럼 너무 기뻤었어요. 혼세님이 너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카톡을 폭탄을 막 주면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 반가웠죠. 안 갔어도 그 집에 안 갔어도 네. 그때 그 문의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꺾였을 것이다. 맞아.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 신청 주셨던 분들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분들이었고 그 집에 우리가 가야 돼. 일단 저는 꼭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라고 했는데 딱 나는 이제 떼고 자기라도 살겠다. 나라도 캐나다 가봤잖아. 나라도 나 안 가봤어. 이런 식으로 나 안 가봤어. 진짜 가요. 그래가지고 하리 입양 보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입양처를 정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보니까 신청이 안 그래도 얼마 없는데 그리고 많더라도 여기는 이 문제가 너무 중대. 여기는 이 문제가 너무 중대. 그러니까 그냥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대한 문제가.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보자. 그냥 이것도 얘의 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야 되는 케이스가 진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리는 정말 그렇지가 않았고 맞아. 신청이 딱 3개밖에 없었지만 그 3개가 다 너무 준비된 분들이었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입양처들이었어요. 맞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런 건 뭘까요? 어떤 강아지들이 타고나는 운명 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하리가 쥐고 태어난 운인 건지 뭔지. 그러니까. 하리는 홍성보호소에서 와가지고 홍성보호소 봉사자분들이 입양심사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입양 관련된 도움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뭐 팁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조자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심사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의견만 주시는 거더라도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고 그랬는데 핀피바이러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인스타에 보면은. 그래서 임시보호가 필요하거나 가족을 찾는 애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서비스랄까? 그런 웹사이트도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다른 계정들도 있는데 거기서 핀피 입양제를 열어요. 작년에도 열었고 이번에도 열어가지고 그 입후보를 하는 거예요. 참가 번호 몇 번 이렇게 해서 하리는 82번이었고 총 160마리 정도가 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신청서를 넣고 뭐 이름도 넣고 뭐 사진 넣고 특징 이런 거를 하면은 한날 1시에 이제 인천에 있는 큰 강아지 놀 수 있는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그날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행사 전에 모든 강아지를 인스타 프로필에 이제 입후보견처럼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 대통령 뽑듯이 기호 몇 번이 미리 있고 당일에 다 만나러 가는 이제 그런 멋진 행사를 기획이야. 했었죠. 엄청난 기획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막 사진 보내주면 다 그 이미지를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막 올려주고. 160마리를. 그러니까. 그럼 막 그 160마리 저 다 봤잖아요. 봤어요? 너무 귀여운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2가지 되게 마음이 들었어. 막 어떤 거요? 너무 귀여워. 미쳤어. 어떡해. 막 너무 좋다 이러다가 우리 하리가 밀리면 어떡하지?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귀여운 개들이 많냐. 막 그래서 우리 하리를 튀게 만들기에 우리가 되게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지금 160마리 너무 쉽지 않고 그리고 계정을 보니까 애들이 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쳤어. 너무 예뻐.
뭐 사람들이 아무리 품종견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핀피 바이러스 그걸 이제 싹 애들을 봤을 때 여기 올 사람들은 어떤 믹스견 매니아야 무조건. 진돗개 매니아, 진도믹스 매니아, 맞아. 믹스견 매니아야. 그래서 이 어떤 귀여운 짜장주둥이들과 이런 애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어느 강아지인지 모를 수가 있겠다. 맞아. 우리는 하리를 맨날 보니까 지나가다가 봐도 하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동물병원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수의사 선생님한테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못 간다. 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너무 흔하게 생겼나?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흔하게 생기긴 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얘기했었구나. 상처. 그것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엄청 친절하신데. 그거 듣자마자 제가 선생님 T예요? 하하하 해서 대답 안 하고 진료 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아이돌의 서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빨간 머리 개, 체크 남방 개, 마마 노란 셔츠 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모르는데 그때 걔 진짜 잘생겼지. 라고 생각해서 걔가 화제가 되면 이제 그룹이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면 그 옆에 다른 멤버들을 알게 되는 식으로 보통 이제 특히 남자 아이돌이 그래가지고 하리를 뭐뭐뭐뭐 개로 해야겠다. 또 이렇게 방송 작가의 기질을 발휘해서 아이돌을 키우는 느낌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광인으로서 야, 요거는 내가 너무 그런 걸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101명씩 나오고 지금 또 그 보이즈 플래닛 160명인가요?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저번 주부터 첫방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누가 눈에 띄었어요 또? 있죠. 그럼 있죠, 그런 있죠. 식으로 기억하게 돼요? 뭐 노란 머리 뭐 K 이렇게? 그쵸. 그래가지고 왜 나중에 미션곡 같은 거를 하면은 뭐 쉐이브 온 유 파란 남방 무슨 그런 식으로 그 윙크하는 걸로 유명해졌던 박지훈 씨 지금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윙크남으로 유명해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푸듀가 빵 뜨면서 영원히 그 윙크남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게 있는데 갑자기 뭔데요? 딴 얘기지만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박지훈 씨가 인터뷰했다고 알려진 내용으로는 101명이 춤추잖아요. 카메라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언제 나를 찍을지를 모르고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 안 묻어야 되고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거의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윙크를 했다고요. 어떡해. 한 번이라도 걸려라.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 윙크남이 되는 거구나. 네, 근데 그런 노력을 할 만해. 윙크가 너무 예쁘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윙깅이라고 치시면 나올 왜 거예요. 이렇게 영업을 잘해? 그게 이제 레전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강다니엘 씨, 박지훈 씨 이렇게 다 데뷔한 캥 작가님 좋아하는 김재환 씨 다 그때 데뷔한 워너원 데뷔 때여가지고 또 이렇게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리가 또 이 100몇 명에 묻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리는 제가 그때 보니까 설날에 한복을 2종류를 입혀봤었는데 핑크가 잘 맞는다. 정은이가 핑크가 너무 안 받아. 너무 웃긴 게 우리도 해본 적 없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하리한테 해보면서 핑크가 잘 받을까 그러니까요. 노랑이 잘 받을까 막. 그래서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드레스류를 많이 입힙니다. 드레스 아니면 아예 컨셉추얼한 뭐 슈퍼맨, 턱시도 막 이런 것도 턱시도 입히고. 이런 거 많이 입혀요. 그래서 우리는 한복으로 간다. 그래서 핑크 한복을 해야 되겠다. 핑크 한복을 입히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나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 있잖아요. 등에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칼 들고 있는 칼 들고 있는 카우보이 입힌 분들. 무슨 뭐 농구 저지, 유니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튀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항상 모든 어떤 가족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 뭐예요? 결혼으로 치면 상견례 이런 거 아닙니까? 한복 입어야죠. 결혼식도 한복 입어야죠. 경조사 이런 거 다. 상견례처럼 같지만 실상은 하리가 레드카펫을 걷는 동안 뒤에서 찌라시를 오토바이 타면서 그거 찌라시 뿌리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막 그 하리 카드를 포토카드를 나눠드리고.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쨌든 둘 다 작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 너무 못 찍으니까 특히 만춘이 사진 너무 못 찍어요. 내가 진짜 미안해.
태어나서 이렇게 사진 못 찍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이걸로 승부를 하긴 조금 어렵고. 맞아요. 글이라도 쓰자. 글을 잘 쓰자. 해가지고 이제 하리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는 글을 쓴 다음에 거기 입양 신청서까지 다 넣은 다음에 그 QR 코드를 박아서 명함을 만들었는데 그 명함에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아 맞다 이런 애가 있었지 얘 연락해볼까를 생각할 것 같아서 한복을 배송을 만추님 댁으로 시켰는데 사진을 또 그지같이 찍어요. 세상에서 저보다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는데 네. 제 파트너거든요. 정말 하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정말 엄청 많이 그래도 찍어서 보냈더니 선생님이 이거 다 못 쓴다. 다 못 쓴다. 이건 막 손이 나왔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귀엽게 잘 나왔다 하면은 하리 얼굴에 만추님 핸드폰 들고 있는 그림자가 떨어져 있어. 아 이거 어떡해. 그리고 그림자가 없다. 그럼 몸이 반만 나와 있어. 한복이 다 안 나왔어. 그리고 둘 다 괜찮다. 그러면은 옷을 또 이상하게 입혀놨어. 맞아. 앞에 단추를 다 풀고. 그래가지고 옷을 이거 왜 한복을 안 입혔어요?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 같았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하냐.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요. 그 와중에 그래도 잘 찍은 걸 찾아가지고 명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명함을 막 뒤에서 엄청 뿌리시고 제가 또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한테 명함을 줘야겠다. 가서 안녕하세요, 하리입니다. 거의 뭐 연예인 매니저처럼 우리 하리 한 번만 보고 가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와중에 좀 만추님이 웃겼던 점은. 그저 여자 두 분이 붙어 있으면 명함을 두고 뛰어가는 거야. 뭔가 좋은 보호자처럼 보인단 말이야. 여여 커플만 보면 뛰어가. 나 저분들 명함 주고 줘야 돼.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 같아. 맞아. 그래서 레드카펫 행사가 또 진짜 귀여웠죠.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근데 그분들 대단해. 그 핀피 바이러스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날 또 얼마나 비가 막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는 막 또 그 하리 유모차를 선생님이 가져왔잖아요. 네. 정원 유모차를. 그래서 네. 거기에 막 또 하리를 막 싣고 막 비가 오는데 막 폭풍 속을 막 걷고 막 이래서 엄청 맞아. 어려운 날이었는데도 그렇게 행사를 무사히 진행하신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00몇 마리의 강아지들이 오는데 강아지들 특징을 다 받아서 대본을 다 만드셔가지고 다음은 뭐 82번 뭐 하리입니다. 뭐 하리는 뭐 홍성보호소에서 뭐 이렇게 왔고요. 뭐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하는 그 대본을 보면서 애들을 하나하나 입장을 시켜서 이제 그 레드카펫 깔은 거를 따라서 이제 도는 거예요. 그걸 160마리잖아. 그니까. 그걸 한 분이 연속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글을 또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진짜로. 그 강아지들의 특징을 정말 꼼꼼하게 본 티가 나는 네. 그런 소개였어요. 그리고 만추님은 그래도 사람들 좀 빠지고 강아지들도 좀 가고 나서 나중에 보셨지만 저는 반려견 순찰 때 발대식도 갔었잖아요. 네. 거긴 순하다는 애들이 다 모인 데잖아요. 근데 저는 핀피 입양제가 그거에 못지않게 애들이 다 너무 순했어. 진짜 그러더라.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대형견, 믹스견 이런 애들 다 모여있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개모차를 챙겨간 것도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면 만나본 적이 없고 성향을 모르는 애들이 160마리가 온다는데 맞아. 행사장이 크지 않을 거니까 혹시나 하리가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면 잠깐 거기다가 올려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리는 거기 가서 제가 그걸 확신했던 것 같아요. 하리는 둘째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강아지들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방언 터지듯이 얘기했던 게 쟤는 왜 가족이 없어? 맞아. 얘는 왜 없어? 맞아. 얘는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여운데 왜 가족이 없어?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다 너무 순하더라고요. 맞아요. 만추님 또 자기 스타일 그 까만 큰 게 하나 잡아가지고 또. 그 친구는 심지어 그냥 구경 온 거였어. 어머머. 주인이 있으셔서 계속 남의 집 걔한테 가서 안녕. 그 친구랑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강아지 친구 있었거든요. 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착하더라. 너무 귀여웠어. 아직도
그 실컷 만지고 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 사심을 채우지 못하고 영업하느라고. 네. 너무 귀여운 애들이 많았죠. 저는 그게 행사가 10시부터 7시였나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3시쯤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피크일 거라고 생각해서. 네, 뷔페어나 이런 것도 사실 뭐 느긋하게 사람들이 주말에 느긋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아침부터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핀피 입양제는 사람들이 번호를 딱딱딱 이렇게 외워놓고 걔네들 보고 집에 가는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어떤 애들이 있나 볼까 하고 아무 계획이 없이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 정해놓은 애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2시, 3시쯤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좀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예매 잡은 성함 알려주세요. 이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하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리다 하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가족이거든요. 그니까요. 그분들도 왔다가 빛이 내린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리를 딱 집어넣고 보려고 왔는데 없으니까 안 왔나 하면서 이제 그냥 못 만나나 보다 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0초라도 차이가 났으면 못 만났어. 운명이네. 이런 게 운명인 걸까? 진짜로. 진짜 운명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리가 지금 하리 가족분들 엄청 빤히 쳐다보고 지금 하리가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엄마 아빠와 왈도 오빠 강아지가 있는 집에 이제 2인 2견 가구를 최종적으로 이루게 되었는데 네.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말없이 이렇게 손을 쓰다듬는데 얘가 거기 손에 얼굴을 이렇게 기대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어머. 그 사람 많고 개 많은 데에 도착해서 막 다 패닉인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가 그러니까. 없지만 저런 가족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개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있어. 개들이 좋아하는 상이 있어. 자석처럼 개 얼굴을 끌어들이는 손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때 제 파트너가 대신 거기 있었는데 네. 얼마나 그 순간이 운명적으로 보였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한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아저씨가 막 나타나자마자 막 하리가 막 홀린 듯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맞아. 가족을 만난 것처럼 막 하염없이 같이 있었다는 둥. 막. 왜냐면 하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남자들을 다른 적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맞아. 저희 집에 있을 때 여성 1인 가구였죠. 만주님네 있을 때 여자 2명이었지. 맞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여자 2분이 사는 집이 별로 변동되는 게 없으니까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리가 지금 하리 아버지를 엄청 좋아해. 그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명함 드리고 다음날 바로 입양 신청 해주셨어요. 멋있어. 처음에 입양 신청 들어오고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게 사실은 혼세님만큼 저는 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훨씬 더 오랫동안 굉장히 그거를 간절히 기다려왔잖아요. 네. 근데 나는 막 그렇게 혼세님처럼 얘가 못 갈 거라거나 그런 생각은 좀 덜 했던 것 같아. 진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산책만 하면 막 다들 난리 나잖아요. 맞아. 막. 실물파야 하리는.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예쁘다 막 여우다 막 그리고 연틀파크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막 모두의 관심을 다 이렇게 끌면서 지나가던 강아지라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핀피 입양제에서 레드카펫을 한번 걷고 난 후로 하리가 이제 관심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핀피 입양제 내년에 하면은 혹시 내년에 임시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생각해 보시라. 너무 그거에 이제 당당해지고 어깨가 이제 한껏 올라간 거지. 모두가 날 좋아해. 그래서 연트라파크를 걸을 때도 이렇게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똥땅 모두가 날 좋아해.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리 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번 만났잖아요. 네. 입양자분 만났잖아요.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때 정말 확실히 저는 나보다 이 사람들 더 잘 키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아직도 되게 인상에 남는 게 산책을 얼마나
자주 시키시냐? 그래서 8시간에 뭐 한 번 정도 이제 시킨다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4시간에 한 번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집이다. 이 집이다. 이 집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은 유치원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처음에 막 그렇게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갔지. 그 이후에는 4시간 정도는 혼자 저희 내뒀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와 이런 집 없다. 내가 이런 집에서 컸으면 난 다른 사람이 되었다. 괜히 이제 또 가만히 있는 부모님 또 머리채를 잡혔어요. 네, 뿐이도 머리채. 그리고 나는 그 같이 있는 왈도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웨어 리즈 왈도 하리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뒤에 하리를 붙여서 변경하셨을 거예요.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왈도가 제일 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원래 그렇죠. 외동으로 6년을 지내다가 동생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나는 살다 그런 강아지를 처음 봤어. 왈도? 질투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맞아. 그래서 갔을 때도 다 하리를 신기해하고 어머 왔어 막 이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리 주변에 막 이렇게 있으면 그 왈도가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간식 먹을 때도 하리 먼저 주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조금 냄새 맡고 좀 떨어져서 앉아서 기다리고 조금 냄새 맡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왈도가 착하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가족처럼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게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좀 닮았고 진짜 닮았어요. 성향은 훨씬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찰떡 같은 집에 갔는지.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해. 정말 그 한 10초, 20초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못 만나면은 나중에 연락 드려서라도 한번 하려고는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럼. 그 혼세님이 저희 집에 이제 인보 보낼 때 매트리스 엄청난 거의 사람 크기의 매트리스를 같이 보냈잖아요. 캥 작가님이 사줬어요. 감사합니다, 캥 작가님. 그 매트리스를 이제 보내서 또 결국에는 그 저기 입양처까지 같이 갔는데 그 다음날 사진을 이제 바로 그 입양자분이 보내주셨는데 그 매트리스에 왈도랑 같이 엉덩이를 붙이고 그쵸. 나 첫날 디귿자로 자고 있어가지고 지금 디귿자로 이제 잔다는 것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너무 상처받았다. 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강아지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다 애들이 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앞다리, 뒷다리를 다 편 채로 이제 디귿자로. 그러니까 앞다리, 등, 이렇게 뒷다리 해서 이렇게 디귿 이렇게 되게 디귿자로 자는데. 그니까. 제가 하리가 그렇게 자는 걸 보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잘 때 얼마나 뿌듯했다고요. 근데 저 집에 가서 첫날 그렇게 자. 심지어 그 같이 사는 강아지랑 같이 자? 그러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자? 정말 말도 안 돼. 그래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모두가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제가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강아지를 돌보던 저희 동네 그 커뮤니티 방에 올리면서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임시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리에게 우리 집 너무 임시였다. 자기 집 저기밖에 없는데 나랑 잠깐 막 열렬히 막 연애를 했던 파트너가 다음날 인스타에다가 새로운 애랑 틴더에서 만난 사진을 올리면서 그렇지. 그니까 근데 이게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물론 저희는 비혼주의자라서 모르지만 결혼주의자들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8년 사귀었는데 결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3개월 만난 사람이랑 바로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 왜 많아요? 나 그거 진짜 궁금하더라.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사실은 결혼할 인연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주기 같은 걸 봤을 때 그때 가서 결혼이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 말은 이제 이 8년 사귄 사람의 배신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런데 결혼을 내가 너무 하고 싶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면 나랑 보낸 시간 뭐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동영상 보니까 얘가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우리 집에 와서 편해져서 사랑을 내가 많이 줘서 얘가 이 표정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원래 이 표정이야.
내가 싫었네. 네. 그거랑 이제 뭐 운동장 갔다가 하리 하니까는 리콜이 돼서 달려왔다는 말에 우리 모두 또 배신감. 맞아. 리콜이 된다고? 하리가 리콜이 된다고?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심이었는데 하리는 뭐 하리도 진심이 있었겠죠. 조금은. 하지만 자기 가족을 너무 알아본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진짜 잠깐 맡아준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행 가셔서 여행 가셔가지고 멀리 잠깐 우리 하리 좀 봐주세요 해서 제가 잠깐 본 거더라고요. 네. 나중에 릴스 같은 거 만들 때 약간 그런 테마로 만들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왕국에서 공주를 잃어버릴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서 잠깐 고생도 하고 막 알고 보니까 얘가 막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막 대단한 왕국에서 얘를 막 찾고 있었던 거야. 막 병사들을 막 10만 명 풀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얘가 나중에 돼서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서사를 생각했는데 진짠가. 우리는 어쩐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만남의 광장 서울 휴게소 같은 그런 망향 휴게소 같은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동화에서 보면은 잠시 돌봐주는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맞아요. 마을에 뭐 어떤 마음씨 좋은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야.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는 이름도 없어. 없어. 그래서 나중에 크레딧 올라갈 때도 뭐 제임스 뭐 어쩌고 이렇게 맞아. 할 때도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맞아. 우리는 그런 식의 우리는 이름도 없어. 나온다고. 홍성보호소에서 꺼내준 아주머니, 이제 열심히 돌봐준 아주머니. 이렇게 아주머니 2 이렇게 나와. 제가 아주머니 1, 여기 아주머니 2. 하리도 나중에 그렇게 기억하겠지. 그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2. 나중에 이제 이병자님이 제가 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지금 잘 있어요 이렇게 보내고 나서 첫날부터 너무 잘 있긴 하더라고. 맞아. 나 너무 당황했어.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사실은 그때 그 훈세님 걱정하실까봐 바로 잘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나가시고 나서 한 10분 정도 현관 앞에서 조금 이렇게 낑낑댔다. 내가 속으로 그랬구나 했는데 10분? 근데 이제 하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셨는지 10분이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잘 지낸 거지. 10분은 그래도 서럽다. 10분 정도는 네. 뭐 하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스트 원 10미닛 내 것이 되는 시간. 우리도 보통 그냥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자리 하다가 우연히 합석한 친구들이 가면 또 10분 정도는 그리워하죠. 그럼요. 그러다 한 20분 정도는 계획을 하지. 그러니까 괜찮더라. 이 정도 얘기 10분 정도는 하거든요. 네. 너무 서운해. 정말 너무 서운하고 너무 다행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고 하리야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너무 서운해. 정말 너무 서운하지만 영원히 잊어도 된다. 그럼요. 진짜 이게 진짜 잘 되니까 우리가 막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그리고 그 올리브 입양 갔을 때도 저랑 한 5개월 같이 지냈으니까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리도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되게 좋겠지만 그거는 뭐 사람들 욕심이고 베스트는 지금 가족이랑 제일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죠. 우리 나중에 한 반년 지나서 만나면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 못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 4개월 임보했는데 솔직히 처음 못 알아봤잖아요. 진짜 너무 웃겼어. 그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안 했구나. 그 하리가 저희 집으로 이제 임시보 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혼세님이 오면은 우리가 너무 하리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안 보다가 한 달 만인가? 그때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세님이 먼저 식당에 이제 들어가 계시고 제가 이제 하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이제 혼세님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는 막 그런 장면을 상상한 거지. 막 따라라라 언니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제 혼세님 벌써 카메라 켰어. 멀리서 봤더니 카메라 켜고 오더라고. 이 장면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올리겠다. 그래서 막 카메라 켜고 막 하리야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리가 누구세요? 아주머니 1. 이름도 없어. 월뚱이 서가지고 누구세요?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는데 꽤 오래 걸렸다. 근데 정원이는 바로 알아보던데요. 네. 그래서
좋아해야 되는 부분인지. 확실히 하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지금 가족은 보자마자 너무 좋아했다. 맞아. 그 심지어 하리 아버님이 외국인 분이신데 계속 쳐다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리 어머니가 외국인 신기하지? 라고 얘기하셔서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너무 빤히 쳐다보고 줄은 맞아. 내가 잡고 있었는데 몸은 이미 저 그 부부에게 가 있어가지고 하리는 너무 글로벌한 것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네. 해방촌과 그 다음으로 높은 홍대에 꾸준히 있다가 입양이 각 세계국에서 네, 요청이 맞아요. 와서 미국, 한국, 캐나다 이렇게 심지어 왔는데 외국인이 있는 그런 네. 집으로 맞아요. 가가지고 왈도 오빠는 그 두바이 두바이에서. 보호소에서 오셔서 그렇다 보니까 그러네. 굉장히 글로벌한 환경에서 아유 언어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리가 곧 그니까요. 부럽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결과적으로 임시보호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생각보다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었고 근데 실제로 저는 책임감을 너무 가져서 이제 임시보호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만한 책임감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아, 임시보호를 한다는 것은? 네, 임시보호를 한다는 것은. 근데 만약에 제가 반려동물을 입양을 생각하면 저는 임시보호를 해봤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되게 추천해. 많은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임시보호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강아지 입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 제 가족이 될 친구가 누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봐야 될 것들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아지들의 성격이 그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잘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개파, 고양이파 이러면 네. 고양이파는 막 되게 집에 있고 조용하고 이런 분들이 고양이 뭐 잘 키울 수 있겠지. 뭐 강아지 뭐 활달하고 이런 분들 잘 키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구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보니까 그냥 그 친구의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왜냐면 어떤 강아지는 산책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많이 나가야 되지만 네. 이렇게 저희 뿌니 같은 강아지는 하루에 30분도 걔는 기쁘거든요. 그게 충분하고 그 이상 하면 걔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파트너랑 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많이 보게 돼요. 나랑 파트너랑 이 양육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진짜 많이 보이고 두 사람이 키우면 또 그런 게 있겠다. 그리고 이게 관계가 그냥 이렇게 나랑 하리 이게 아니라 나랑 하리랑 내 파트너랑 나랑 이게 다 다르게 생겨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절반 이상이 하리로 바뀌어. 다른 얘기를 우리는 원래 되게 많이 했는데 하리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리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막 나갔다 오면 어땠어? 막 뭐 오늘은 무슨 강아지를 만났는데 전에 그 강아지 있지? 막 우리랑 같이 갔다 걔랑 인사 또 했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은 나 없는 동안에 뭐 했어? 막 그러면 너 없는 동안에는 막 애가 뭐 누워 있다가 뭐를 먹었는데 뭐 어쩌고 계속 그 얘기만 해.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 파트너와의 관계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강아지 똥 얘기를 많이 하고. 진짜. 응가 얘기 많이 하고. 맞아. 진짜 그래. 저도 맨날 파트너랑 그런 얘기 했어요. 아침에 갔다 오면은 뭐지 응아했어? 어떤 응아했어? 맞아. 뭐 몇 번 했어? 피가 섞이진 않았어? 막 이런 얘기 물어보고. 진짜 그 임시보호 자체가 저는 그랬거든요. 임시보호도 그렇고 입양도 그렇고 강아지를 키워보는 체험이 아니고 강아지랑 있을 때의 내가 어떤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맞아. 나 강아지 너무 좋아해. 강아지 키우고 싶어. 이런 마음이랑 실제로 강아지랑 살아볼 때의 경험이 되게 다른데 강아지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원래 상상했던 강아지와의 삶은 얘네랑 같이 뭐 카페도 가고 어디도 가고 강아지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운동장 빌려서 재밌게 놀고 뭐 귀여운 옷도 사주고 이런 거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분변을 하루에 2번 이상 손으로 짚는 삶을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반려라는 게 진짜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얘를 맞아.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아지랑 있는 버전의 나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 저는 사람들이 다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를 이제 성장시키고 막 돌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삶의 의미로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다 사람마다 되게 욕구의 차이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서 되게 가치를 많이 느끼고 되게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를 희생해서 그렇게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맞아. 왜냐하면 그게 정말 자기가 돌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의 희생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맞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기쁨도 있겠지만.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 아이 키우거나 하는 친구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활 반경이 좀 좁아지잖아요. 여행을 가는 나라 자체도 바뀌고. 맞아. 애들한테 좀 프렌들리한 데를 가야 되고 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얘가 살던 라이프 스타일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저렇게 사는 게 답답하지 않을까? 뭐 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면은 엄청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요. 맞아. 근데 저는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고 특히 해방촌은 강아지를 키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카페들도 되게 많고 좀 그런데 근데 그런 걸로 쳐도 그냥 근원적으로 예전처럼 막 해외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치.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너 원래 뭐 여행 작가였었고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답답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느끼는 게 이걸 별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얘가 오고 얘가 차지하는 되게 기쁜 일들이 새로 치고 들어오는 거지. 얘가 들어오면서부터 못하는 일이 생겨서 그걸 참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없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기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원이가 오고 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좀 더 교류도 많아지고 어쨌든 제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할 때는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임시보호 하다가 입양을 결정할 때 저희 언니, 저희 뭐 엄마 아빠, 뭐 혜영 언니 되게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고 입양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강아지가 생기면은 필연적으로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맞아. 거기에서 오는 또 새로운 커뮤니티와 안정감이 또 있어요. 좋다.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맞아. 새로운 관계가 생기게 되죠. 맞아. 그래서 한 생명을 데려올 때 나는 모든 걸 다 참고 얘한테 모든 걸 다 맞춰서 이렇게 나는 다 인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새롭게 열릴 관계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그
하리에 대한 홍보를 저희 커뮤니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보통 운동 커뮤니티에다가 하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다 알고 있고 네. 보러도 많이 오고 입양을 갔다고 했을 때도 진짜 많이 기뻐해 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에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한 1km 반경에 사는 그 커플 친구들이 저희랑 산책을 되게 많이 같이 해줬는데 그런 관계가 더 공고해지더라고요. 맞아. 중간에 이제 아이를 매개로 한. 맞아요. 저도 요즘에 일정이 이제 너무 바빠지면서 주기적으로 정원이 산책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정원이가 완전 임시보호 강아지 시절부터 계속 봐주시던 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이러면서 그 양육자들의 커뮤니티 같은 게 생기는 거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뭐 얘는 뭐 어디는 뭐가 있고요 하면서 저한테 연락 와서 혼세님 오늘 뭐 비가 오던데 뭐 우비는 어디 들어있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 덕분에 이제 막 사진이 오는 거예요. 사진도 오고 동영상도 보내주시는데 사실 그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덕분에 또 연락도 계속 하게 되고 이러니까 안부도 좀 묻게 되고 그래가지고 항상 좀 좋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덕분에 물론 지금 집이 별로 안 깨끗해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산책 선생님이 온다는 생각에 거실이라도 좀 정리를 하게 되고 이 정도면 깨끗하지.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산책하면서 느낀 것 중에 참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강아지 산책은 저희 이제 제가 시켜본 산책이라고는 뿌니 산책밖에 없으니까 다시 머리채를 잡혀온 네, 다시 머리채를 잡혀온 우리 뿌니는 워낙 소형견이고 네. 3kg? 네. 게다가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한 바퀴 돌아도 30분이 지나 워낙 큰 아파트 단지라서 빨빨빨빨빨 다니면서 너무 귀여워. 그래서 사실 산책할 때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강아지는 물론이고. 근데 이제 제가 사는 홍대 집 얼마나 사람이 많아. 진짜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하리를 데리고 특히 오후 산책을 나가면 얘가 걷기가 힘들어요. 그 인파에 치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산책을 하는 게 진짜 난이도가 높았고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산책은 막 하하하 라랄랄라 막 숲길을 함께 걸어보자 하리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줄도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줬다가 막 같이 뛰어다니는 약간 이런 상상인데 실제로는 하리한테 위험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맞아요. 지켜보는 너무 그 초조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맞아. 저는 뭐도 잘 못 듣겠더라고요. 듣는 것도 안 돼. 얘랑 나랑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가야 돼서 눈도 맞춰줘야 되고 뭐 내가 가자는 대로 잘 가면 계속 칭찬도 해줘야 되고 뭐 가면 안 돼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멀리서 뭐 걔가 오면은 하리가 벌써 먼저 봤어. 그럼 저기가 좀 위험해 보이면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하면서 막 돌아도 가야 되고 이래서 되게 난이도 높은 밀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 그 점이 참 힘들었다.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줄만 풀어놓으면 다 나란히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않다. 심지어 하리는 산책을 되게 잘하는 편인데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길에 있는. 너무 커요. 그 홍대는 진짜 커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방촌도 그래요. 사람 너무 많고 주말 이러면 진짜 난리 나고. 근데 지금 다행히 왈도네는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한적하고 좋은 동네로 가가지고 자꾸 하는 얘기지만 뭐 내가 가고 싶었다. 계속 내가 가고 싶다. 계속 나를 데려가. 이 집에 처음에 임시보호 갈 때도 오늘 하리가 무슨 돼지고기 당근 퓨레에 뭐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임보를 갔어야 된다. 정원이한테 하리 키우라고 그러고 내가 갔어야 된다. 근데 입양처도 그러니까. 내가 갔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캐나다를 갈 테니까. 안 돼. 캐나다도 가야 돼. 임보를 나눠 가야지. 세상에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하리네 지금 티오가 찼잖아요. 그러네. 찼어. 안 돼. 그 집에서 저희가 하리를 이제 입양시키려고 같이 데려가기 직전에 함께 갔을 때도 하리가 이제 응아를 아주 크게 2번이나 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또 서운해. 저렇게 신나게 응아를 하다니. 응아를 2번이나 했다는 건 정말 신이 많이 났다는 거거든요. 나 쥐어짜서 하더라고요. 그 집 갈 때마다 3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잘 지내라. 근데 진짜 빠이빠이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뭐 캔넬도 치워지고 다 정리된 상태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처음엔 좀 좋더라고요.
오늘 산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피로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네, 그게 이제 좋았는데 지금은 좀 하리가 보고 싶은 상태. 그래서 오늘도 다시 그 길 가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막 이러면서 오늘도 선생님 집에 오는 길에 또 큰 개를 발견해가지고 걔랑 너무 한참 놀다 와서 10분이나 늦어버린. 잘했어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고 까만 개가 좋더라고요. 그래, 꼭 그렇게 까만 애들, 큰 애들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너무 귀여워. 근데 원래는 임시보호도 임시보호인데 나중에는 강아지를 키워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임시보호를 해본 거였잖아요. 맞아요. 단기로 45일이 길긴 길지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제가 좀 안정이 되면 제가 요즘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좀 되면 그러면 그때 또 생각해볼 것 같아요. 근데 임시보호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약간 입양전제 임시보호를. 그치. 그럴 정도의 기운이 날 것 같아. 그때 가면 이제 크고 까만 강아지라든가. 그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 핀피 입양제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제 취향 애들이 많아서. 맞아. 듬직한 친구들 많았지.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나도 운명처럼 딱 이렇게 보는 순간 막. 간식 같은 거 줄 때 왜 이렇게 입이 평평하게 네모난 애들 있잖아. 둔둔이들. 맞아. 그래도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나마 하리는 7kg이라서 제가 굉장히 얘가 떼를 쓰거나 이럴 때도 훈련이 가능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굉장한 대형견들은 또 난이도가 높잖아요. 네. 무게를 제가 그만큼 지탱해야 되니까 좀 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력을 키워야겠다. 거기서 오는 팀워크가 또 있겠지. 그렇겠지? 그런 걸 해낼 때 팀워크가 또 있겠죠.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5일간의 대장정. 진짜 대장정이었다. 네, 어떻게 다시 주민 들어오나요? 이제 드론이 이렇게 날아갔다가 싹 돌아와요. 네,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진짜 보호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하리를 입양 보낼 때까지 청취자분들이 큰일녀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비욘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공유도 엄청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진짜 인사해야 돼. 그 전에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동화가 있다고. 네.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는지. 근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잖아요. 몇백 명은 될걸요? 진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공유해 주신 분들 다 따지고 이러면은 그럼 1000명도 넘어요. 그럼 정말 다 여러분들이 다 하리 입양에 1000분의 1을 했다. 진짜로. 자부심을 가지시라. 진짜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으로 벌인 이 일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덕분에 하리가 사실 하리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올 때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저도 진짜 딱 똑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강아지 하나가 집을 찾아가는 데에는 진짜 많은 여정이 필요하구나.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유기견이거나 구조된 애들은 뭐 트라우마가 심할 거고 뭐가 문제가 많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강아지에 대한 사랑 하나만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완전 사랑의 릴레이를 도는 거잖아요. 그 사랑 듬뿍듬뿍 받으면서 임시보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애들만큼 사랑이 충만한 존재가 있을까? 맞아.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뭐 유기나 이런 건 순간이지만 그 다음에 집에 갈 때까지의 여정은 다 너무 진짜 사랑과 의리와 이걸로 충만해서 진짜 모든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공유해주신 분들 그리고 애초에 하리를 저한테 다른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하리를 이제 추천해주신 분도 그렇고 핀피 입양제를 나가봐라 하신 분들 핀피 바이러스 관계자분들 막 이런 분들도 다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그 3건의 입양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입양 신청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리 가족분들이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니까 너무 이 집이 너무 좋아 보이고 이럴수록 되게 확인할 거 안 하고 그냥 막 보내고 싶고 이렇게 굽신굽신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또 하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가족분들이 어디를 가도 너무 좋은 분들이다라는 그걸 좀 이렇게 뒷배 삼아서 필요한 거 체크도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이런 거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그냥 용기 내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하리가 진짜 완벽한 가족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말을 너무 잘한다. 편지를 썼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신청하셨던 분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그분들이 신청서를 쓸 때 드린 공도 있잖아요. 어쨌든 신청서 엄청난 거의 에세이를 왔잖아요. 주셨었단 말이에요. 신청서를 저한테 이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미지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입양 신청서들이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었고 덕분에 하리가 좋은 집을 잘 찾아간 것 같아요. 그니까 사람들의 어떤 진짜 사랑이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정말 꽃길 걷듯이 잘 갔습니다. 입양처로. 네. 맞아요. 저희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임보 중인 강아지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핀피바이러스 플랫폼에도 임시보호 가능한 애들이 되게 많아서 임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좋아요. 정원이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렇게 맨날 이입을 한다. 아까 여기서도 식빵 잠깐 구웠었어. 네, 항상 그냥 자기 집이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사람의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오는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간 주에 일요일 영화 GV 진행이 있어서 만약 영화 보러 오셔가지고 GV까지 함께 하시면 오랜만에 또 청취자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최정문 감독님의 내가 누워있을 때고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정지인, 오우리, 박보람 세 여성 배우님께서 주연을 맡은 작품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6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압구정에 있는 영화관 픽처하우스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배급사 시네마 달 SNS나 비욘세 인스타그램 아니면 제 개인 계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실 분들은 일요일에 만나기로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정원아. 끝났다. 너 끝난 줄 알고 있었지?